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보어더입니다. 오늘 어제 휴일이었고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여기 시베리아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4시입니다. 4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한국이 2시간 빨라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6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일이 끝났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지금 애들은 자고 뭐 와이프는 애들이랑 같이 집에 있고 잠깐 나왔습니다. 옆에 저 소리가 잔디 깎는 소리예요. 잔디 깎는 소리고, 여기는 이제 잔디가 이렇게 막 자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지, 뭐 골프 치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원이, 그 옛날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평원에서 유럽 같은 데 싸우잖아요. 그런 평원이에요. 여기 다 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야 뭐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골프 안 치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골프 쳐도 될 것 같아요. 논밭에서 그냥 평원이라 너무 좋아요, 골프 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잔디를, 이제 여기도 곧 여름이니까 깎아대니까 그 소리인데, 막 종일 깎네요 진짜. 예. 그건 그렇고, 뭐 정말 여기는 조용합니다. 예. 대자연에서 저렇게, 저 개는 아마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장인 장모님이 저거보다 더 큰 게, 그 조금 옛날 분들은 그 플란더스의 개,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이제 그 만화를 봤는데, 그 플란더스에게 나오는 그 큰 개를 원래 키우셨는데, 그 개가 이제 간질이라고 하나요? 간질로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를 이제 어디 딴 옆집에서 주셔가지고 저 검은색 개를 키우는데, 예, 그 처음엔 좀 짖다가 며칠 되니까 이제 안 짖네요. 뭐 이따가 또 가까이 가면 짖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가까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고. 좀 뭐 일도 없고, 여기 와서 일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별로 일이 없었는데, 운임 오른 것만 화주들한테 설명하고,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이 하는 업체는 아닌데 그 업체 담당자분이랑 한 10년은 알았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뭐 나쁜, 되게 좀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뭐 마진이 많이 남는 화주는 아닌데, 대표님 그 어머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영업하다 보면 물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이 남진 않는데, 거기 담당자분도 되게 좋으시고, 한 10년 거래한 지 10년 이상이 되니까 좀 정이 가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고. 근데 어쨌든 그 전화를 주셨어요, 담당자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좀 조화 좀 보내줄 수 없냐고. 그래서 보내드렸죠. 뭐 그거 뭐 어떡해요, 그렇게 전화까지 주셨는데 당연히. 근데 또 이제 다 끝나고 대표님이 전화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뭐 고맙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게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어머님 연세가 좀 드셨어요. 93세인가 4세셨는데, 솔직히 자기 빼고는,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본인은, 다른 분들 다 뭐 형제 자매들 은퇴하시고 그래가지고 조화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님도 어느 정도 장수하시고 있죠. 93, 4세면 이제 꽤 그래도 일찍 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받을 데도 없고 요즘 구할 데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보내줘서. 그런데 또 그렇게 사람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본인 상황이 이러니까, 뭐 자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보낸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엔 오히려 더욱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또 그렇고. 뭐 하여튼 딴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은 그냥 요즘 그래도 제 영상이 많이들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근데 저번에 그거 말고 또 다른 분이 뭐 포워딩 강의를 들으셨나봐요. 뭐 포워딩 관련 물류나 무역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거였죠. 이분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은 아니고 그냥 취업 준비생이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젊으신 분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대이신 것 같은데 강의나 뭐 공부할 게 있냐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강의나 공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강의를 들을 게 있나요? 포워딩이? 물론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뭐 20년째 이 일을 거의 하고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인코통 같은 건 뭐 CIF, FOB, EXO 요 정도만 알고 나머지 저도 잘 몰라요. 뭐 모른다는 게 뭐 정말 모른다기보다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그냥 뭐 DAP, 뭐 DDU 이거는 뭐 뭐의 약자냐 막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까먹어서. 예. 그리고 CIF, CNF는 뭐 보험을 들고 말고 정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지.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지만 뭐 THC 얼마, 와피지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처음에 할 때 언더잡 테이블을 J 언더 OJT라고 하나요? 언더잡 테이블을 예, 처음에 이제 그 업무 시작할 때 배우는 거 뭐 SOP라던가 뭐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라고 뭐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 할 때 뭐 외우게 하고 못 외우면 다시 외우게 하고 막 그런 회사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당연히 공부는 해야겠죠. 그 정도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를 보던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건 알아야죠. 알건 알아야 되는데 코딩이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까지 강의를 돈 주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짜면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그걸 어디 뭐 아카데미나 학원에서 돈 받고 강의라는 걸 제가 볼 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뭐든 그렇지만 또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이 마케팅을 하게 되고 시장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또 최근 들어서 어떤 미디어나 유튜브라든가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야 뭐 당연히 제 유튜브는 돈이 안 되지만 얼마 안 보여 아시겠지만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의사든 변호사든 TV나 유튜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 쇼닥터든 쇼 변호사든 TV에 나오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알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강의라든 유튜브라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사교육 얘기 좀 하자면 제 아는 지인이나 친구 중에서도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재밌는데 그 친구는 되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를 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고 업자라고. 솔직한 친구인데 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저도 다 들은 얘기예요. 전문가들한테, 업자들한테. 불안감을 자꾸 조성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좋은 대학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학원 교육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한번 참고로 저희 계신 분 저희 장모님입니다. 예. 학원 교육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할 것 같고 그렇게 불안을 조장해야지 자꾸 학원을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고. 근데 의외로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 그 학원 대한민국 사교육 관련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꽤 유명했던 학원 전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걔네들이 공부 잘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 잘 봐서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지 학원 때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뭐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걸 몰라가지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좋은 학원을 다녀서 걔네들이랑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극소수의 그런 친구들은 이미 학원을 막말로 안 다녔어도 좋은 대학 갈 만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그 학원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교육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결국 시장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 돈이 되고 그 산업이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학원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렇죠. 코딩 강의든 무슨 강의든 돈이 돼야지 사람들 끌어모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코딩 학원이 있다면은 뭐 제가 학원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학원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강의든 뭐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마케팅이고 광고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는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시간 낭비, 돈 낭비고. 다만 이제 뭐 그거에 관련된 책이 있다 그럼 한 번쯤 읽어볼만 하죠. 책을 읽는 건 좋은 거니까. 예. 책을 읽어서 근데 굳이 막 돈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오퍼레이션을 해봤지만 근데 업무를 잘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거예요. 일 센스는. 예. 그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노력을 하면은 발전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재능 있는 그 업무 재능이라고 표현이 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인 센스나 스킬은 늘 수 있지만 업무적인 센스는 생기진 않아요.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더 빨라지고 하는 거지 업무 센스는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선수들이 운동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운동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프로야구든 뭐든 야구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재능은 있어요. 프로 선수들이. 재능도 없으면 제가 볼 때 프로 선수 자체를 못해요. 운동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업무 능력, 업무 센스도 타고나는 건데 그 타고나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고 사람까지 좋으면 정말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 영어권 업무 해주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아무도 못 더라고요. 그건. 다만 업무 센스는 좀 없는데 노력하고 스킬이나 어떤 인성이 좀 좋다. 영업사원들한테 잘해준다. 그럼 그것도 인정을 받는 거죠. 다만 그 센스는 타고난 센스는 절대 못 따라가요. 예. 또 왜 업무 센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원이나 그런 거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다니실 필요 뭐 그냥 그런 것보다는 뭐 예전에 제가 영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못해도 돼요. 예. 정말 정말 말이 너무 어눌하거나 정말 바보 같지 않는 이상은 바보 같다는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코딩업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업무도 제가 볼 땐 정말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코딩 말고도 딴 데 가서도 일을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타자 칠 줄 알고 손가락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볼 때도 맞아요. 그리고 업무 센스라는 거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똑똑하다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업무 잘하는 분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고 아웃룩 넣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메일 쫙 해서 바로 답변 나가는 게 업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업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창 다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11시, 10시쯤 되면 10시 반쯤 되면 메일창이 수십 개가 떠져 있어. 그래서 그 아이콘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래 이렇게 아웃룩 거기 아이콘 딱 마우스 갖다 올리면 수십 개가 뜨는 거죠. 이거 업무 일 못하는 거예요. 업무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보고 메일이 바로 나가요. 그래서
그 이슈나 어떤 주제를 상대방한테 던져 놓는 거죠. 그럼 나는 일단 손 터는 거죠. 예. 업무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이슈가 이제 나한테 온 거를 다시 던지는 거죠. 저쪽에. 그럼 저쪽에서 답변 올 때까지 일단 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업무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이스를 줄여나가고 쳐내는 게 속도가 빠르고 바로바로 나가는데, 못하는 애들은 또 여기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럼 그 업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메일을 처리 못하니까 그게 다시 오후로 그대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또 뭐 딴 새로운 건들이 생기잖아요. 오후에는 또 딴 나라에서 연락도 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퇴근 늦어지고 야근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영업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강의나 뭐 마스크 보더는 근데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부담이 없어요. 왜? 제가 이거를 뭐 돈 받고 제가 뭐 마스크 보더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순간 부담이 생기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지, 돈을 안 받으면 책임감이 없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막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편하게 찍어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 돈을 안 받잖아요. 돈을 받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만원이든 몇만 원이든 돈 주고 저희가 볼 때는 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몇 개월 배우면 포딩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거기에 본인 의지만 있고 동기부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학원 내고 뭐 강의 듣고 그런 거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실례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이 영업 하시면서 지방에 이제 그분은 이 물류로 해가지고 석사까지 하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대학 강단에 서고 싶다, 뭐 강사나 교수가 하고 싶다, 정교수 하고 싶다, 뭐 강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부해야 돼요. 왜냐 어쨌든 학교 가서 가르친다는 거는, 아카데믹한 곳에서 가서 가르친다는 거는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공부해야죠. 물류 전문이나 뭐 물류학이든 뭐든 무역학이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학문적으로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영업 잘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필드 영업은 학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영업을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강의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께 여쭤봤더니 뭐 지방 가서 뭐 하고 딴 도시 가서 뭐, 근데 제 시간이랑 교통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강의료보다. 뭐 강의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많이 주는 데는 7만원 10만원, 적게 주는 데는 5만원, 심지어 3만원짜리 강의도 있더라고, 공공기관 같은데. 요즘에야 뭐 물가가 올라서 더 올랐겠지만, 그것도 몇 년 얘기지만, 제가 재작년에 공공기관 가서 강의했거든요. 15만원 받았어요. 50분인가 하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오며 가며 시간이랑 뭐 강의하고 그런 거 따지면은 그렇게 크게 이익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봤어요. 기업체에서 이제 강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더를 조금 받는 그런 영업사원분이 있는데, 외국계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강의해서 한 시간만큼은 그분 실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는 뭐 리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내가 시간과 돈이 넘쳐난다, 여유가 있다, 그럼 강의 들으세요. 안 듣는 것보단 나니까, 뭐든 어떤 분야든. 근데 굳이 자기가 바쁜데 돈이랑 시간을 들여가면서 코딩 어떤 업무나 영어, 무역 이쪽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터넷 쳐봐도 다 나오는 정보고,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어디든 정보 다 나와요. 굳이 그걸 돈 주고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이쪽 코딩 쪽뿐만 아니라 어디든 돈 요구로부터 먼저 하는 데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요즘은 워낙 뭐 부동산이든 뭐든 주식이든 다 자기가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 고수들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어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제 강의나 어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쭤본,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업 지망 학생이신 것 같은데, 학생은 아니시고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 하시면서 여쭤보신 것 같고요. 예. 그런 강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실무에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제가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 물류회사나 포딩회사, 무역회사 아니면 뭐 상사 이런 데 다니신 분들 만나서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서 실무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죠. 예. 그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강의는 결국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강의하신 분들이 뭐 회사 대표든 교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드에서 잘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강의 쪽은 좀 멀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실제 포딩 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포딩에서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 실무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이나 실제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볼 때 강의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면 뭐 본인이 궁금한 실제 연봉이라던가 회사 상황이나 뭐 그런 거, 업계 상황도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주제가 없어서 지금 좀 영상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버드였습니다.